그래서 이제 은바소고 대통령인데 네. 2대 대통령이죠. 네네. 그러면 적도기니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누가 있느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예요? 네. 79년부터. 7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이제 11.6 사태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취임한 대통령이죠. 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42년. 세계 최장기. 대단합니다, 진짜. 예. 뭐 주변에 이제 더 집권 기간으로 보면 더 길 것 같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네. 이 양반들은 중간에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여기 흔들림 없이. 예. 뭐 왜냐면 이제 뭐 명목상 우리 푸틴 대통령도 잠시 수상으로 내려왔다가 그렇죠. 딱 올라갔잖아요.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 예. 주구장창 42년. 예.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적도기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서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적도기니. 네. 당연히 우리나라랑 직항은 없겠죠.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없고. 아프리카를 이제 좀 가보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웬만큼 아프리카 가봤다라고 해도 서아프리카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거긴 또 어나더 월드야. 그러니까 동쪽 뭐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좀 살만해. 근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니 서쪽은 거기는 정말 터프해. 그래요. 네, 이런 말씀하신 분들 이제 많아요. 약간 이제 아프리카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대륙이고, 약간 동쪽은 조금 피부색이 서쪽이랑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인도양이냐 대서양이냐 전혀 다른 역사에서 또 살아온 것도 사실 좀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대륙은 가운데가 넓은 평원이니까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막 이렇게 오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게 가운데로 오가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워낙 밀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밀림이고 뭐 절벽도 뭐 폭포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로 다 해안가에 이렇게 좀 몰려 있는. 남미랑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은 좀 낯선 곳들이 이제 많은데 오늘은 이제 뭐 적도기니 두 번째 시간이니까 뭐 역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이제 스페인 땅이라고 그러니까 스페인형 기니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불렀다고 그러는데 스페인형 기니는 되게 이제 큰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카메룬, 가봉, 뭐 이제 위쪽 아래쪽 적도 기니를 주변으로 한 이런 지역이 다 이제 되게 광대한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스페인이 이제 쿠바를 놓고 한바탕 이제 붙었죠. 보면 카리브해에서. 그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박살이 난 다음에 이제 파리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그 카리브해에서 손을 떼고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철수를 하면서 태평양에 있던 필리핀도 이제 미국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확실하게 힘이 빠졌다는 걸 다 아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옆에다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에 있는 카메룬, 지금의 카메룬은 독일이 낼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요? 네, 낼름 가져가고, 남쪽은 이제 지금의 가봉은 이제 프랑스가 또 이제 가져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분통 터지는, 뭔가 이제 잘 뭐 미국이랑 이제 마무리해 주는 것처럼 달려들더니 이제 정말 숟가락 들고 가지고 다 알뜰하게 퍼가는 거죠. 터는 내가 다 닦아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 많이 뜯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그러잖아요. 이제 지고 난 다음에도 협상을 잘해서 뭔가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되는데 완전히 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협상 책임자는 자살을 해요. 스페인에? 네. 아니 뭐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아프리카라는 옛날 광대한 영토에서 지금의 적도기니 여기만 이제 딸랑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삼스럽게 적도기니 여기라도 좀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을 이제 이주를 본격적으로 시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 예, 그 전까지는 뭐 위쪽에 지금 카메룬이나 가봉이나 넓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굳이 적도기니라는 어떤 지역에 관심이 없다가 이때부터 이제 좀 이제 열심히 챙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제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코아, 예, 이제 생산,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지역에다가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되게 고생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나 일 안 할래.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1914년에는 이제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너희들 노동력 좀 수출해 줘. 오케이. 그래가지고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코코아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건 뭐 노예가 아니고 그냥 저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로 왔는데 실제로 네.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꽤나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스페인이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 문제로? 예, 왜냐하면 이제 20세기인데 노예 특히 이제 유럽이라고 자기들이 뭐 유럽의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너 노예 쓰냐? 라는 이제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20세기 초 중반에 되면 이제 스페인 내전을 이제 겪죠. 스페인 내전에서 이제 프랑코 그다음에 뭐 공화파, 국민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싸우다가 이 본토는 원래 이 스페인 그 정부를 이끌고 있던 공화파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섬은 이제 국민파 이제 프랑코 총독이 이끈한 이쪽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넘어갔죠.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리저리 그냥 조용히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예, 스페인이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이 이제 식민지들이 막 그 다 독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를 식민지로 놔두는 건 안 맞겠다 싶어서 승격을 시켜줍니다. 아, 너희들이 이제 식민지 아니고 이제 속주야. 속주? 예, 우리 이제 행정구역, 동등한 행정구역인데 아직은 개발이 덜 됐으니까 좀 그 한 단계 밑에 정도로 이제 속주라고 해서 뭐 독자적인 이제 명칭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러면 동네 이름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스페인 이제 식민지 때는 그냥 스페인형 기니, 스페니시 기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동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지? 그러다가 이제 적도기니라고 붙이자. 적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적도기니가 이제 됐던 거죠. 1959년에 이제 지금과 같은 적도기니라는 명칭이 이제 이 동네에 붙어요. 그런데 이제 뭐 1960년대는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스페인은 그래도 적도기니 요 정도 하나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을 달래보려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발전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뭐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문해율, 우리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해율 같은 경우도 독립 직전에 보면 한 90% 가까이.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잠비크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병원도 꽤 많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동네 병원이 더 많어. 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뭐 그게 좋은 의사가 있거나 뭐 약이 있거나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병원도 이제 많이 줬고 하지만 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거고 다른 나라 독립하는데 왜 니들이 계속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67년부터 이제 독립을 위한 이제 논의가 이제 됩니다. 총칼 들고 싸우진 않아요. 협상으로. 예. 그리고 스페인도 야, 이거를 우리가 무력으로 진압할 뭐 그럴 상황은 아니지.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8년 이제 8월달에 이제 헌법, 대통령 선거 이런 거를 이제 다 치르고 그 10월달에 68년 10월 12일 날 이제 독립을 합니다. 68년이 참 많은 일이 벌었죠. 유럽은 유럽대로 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이제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44살이었어요 당시에. 아, 젊다. 네, 젊죠. 그러니까 40대가 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다 젊었어요. 뭐 40대면 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아주 이제 폭군으로 이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반대파 인사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숙청, 처형 뭐 이런 것들을 68년부터 70년 동안 70년까지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쫙 하는 거죠. 그러면서 68년 이제 헌법을 또 무효를 만들어 버립니다. 독립하자마자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독재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69년에 이제 쿠데타 예비 음모로 적발했다. 예비 음모? 예, 쿠데타를 꾸미려고 했다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150명을 이제 그 처형해 버립니다. 처형을 하고 1970년에는 이제 야당을 불법화 시킵니다. 야당을 불법화요? 예, 반역 세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페인을 비롯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너희들 뭐 하냐? 딱 하겠네. 뭐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랑 안에 단교.
아, 이분 세게 가시네. 세게 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아프리카에서 당시 이제 세력을 넓히던 이제 소련, 아, 그쪽이랑 손을 잡아요.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손을 잡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나라들은 또 열심히 또 네네네. 냉전 와중이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네.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헌법도 없어. 야당도 불법이야. 네. 서방하고 다 단교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은 다 대통령한테 간다라고 이제 하게 되고 네. 71년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한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야? 관심법이죠. 너 위협.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렇죠. 너 사형.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도 이제 헌법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1972년에 헌법을 개정을 해요. 뭐 본인을 위한 헌법이겠죠. 뭐. 그렇죠. 네. 종신 대통령. 아, 종신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이다. 아휴. 그러고 네. 73년에 다시 헌법을 또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플러스 이제 대통령이 있는 여당은 이제 절대 권력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자 우상화를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1970년에 이제 수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쿵짝이 잘 맞겠네 거기랑.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당시 이제 적도기니 이 사진들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야, 네. 우리가 어릴 때 방공교육 받을 때 북한에서 보던 모습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요? 이런 뉘앙스들이 좀 느껴져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동상 같은 거 막 세웁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제 그 다 이제 교시를 외우고 뭐 이런 식이죠 보면은.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73년에는 이제 해외여행도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꾸 알면 이제 복잡해져. 그리고 75년부터 77년까지 이제 수천 명의 반대파 의사들을 이제 숙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구민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 살겠다. 근데 뭐 맞서자니 두렵고 그러니까 전체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 10만 명 이상이 네. 주변 국가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뭐 카메룬이나 가봉이나 이런 나라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 우리가 봐도 좀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해서 적도기니 그 농장에 있던 일하러 갔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일 정도였어요. 너 잘못하면 죽어. 빨리 와.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국제적인 비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가파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네. 79년에 이제 일이 터집니다. 쿠데타? 그렇죠. 이 조카. 조카? 예. 조카인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이름이 보통 이제 음바소고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이제 은게마 음바소보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내쫓는 이제 쿠데타를 감행을 하는 거죠. 당시 이제 국방 장관이었어요. 계급은 중령. 네. 중령인데 이제 중령? 예.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되게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쿠데타 주인공들이 뭐 소령, 뭐 심지어 중위. 그래요? 예, 뭐, 예, 하사관도 있었고. 그래서 79년 8월 5일 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제 한 방에 제압은 못하고 한 2주 정도 티격태격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은게마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그 즉시 처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카가 예, 그래서 이 자기가 대통령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음바소고 대통령인데 네. 2대 대통령이죠. 네네. 그러면 적도기니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누가 있느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예요? 네, 79년부터. 7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이제 11.6 사태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취임한 대통령이죠. 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42년 세계 최장기. 대단합니다, 진짜. 예, 뭐 주변에 이제 더 집권 기간으로 보면 더 길 것 같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네. 이 양반들은 중간에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흔들림 없이. 예, 뭐 왜냐하면 이제 뭐 명목상 우리 푸틴 대통령도 잠시 수상으로 내려왔다가 그렇죠. 딱 올라갔잖아요. 뭐 네. 이런 식의 제스처를 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주구장창 42년. 예,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 삼촌보다 훨씬 오래 하네, 그죠? 훨씬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그 양반 한 10년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예, 이제 이 와중에 그 은게마 대통령이 처형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은게마 대통령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 자식들이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때마침 하필 그때 북한에 있었어요. 예. 진짜 북한이 아니라 친했나 보구나. 예. 그래서 1977년에 예. 이제 은게마 대통령이 자식들을 그래도 너희들은 좀 여러 나라들을 좀 가봐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이제 한번 보내요.
북한에 가는데 이제 북한 당시는 이제 김일성 이제 시절이었죠. 아주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은데 아빠 나 여기 좀 더 우리 있고 싶어. 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 학교도 다니고 있어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 둘, 아들 하나, 셋이 이제 평양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언니 그래서 이제 모니카 그 마시아스, 그다음에 마라벨, 뭐 파코 이렇게 세 명이 이제 16년 동안 이제 평양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77년부터. 예. 그럼 하긴 그래도 뭐 어쨌든 적국 아니 저 다른 나라의 대통령 자식들이었으니까 대접은 잘해줬겠네. 대접은 잘해줬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이제 야 잘해줘라고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되게 풍족하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외모가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되게 짓궂게 굴잖아요. 또 보면 낯설면 그러다 보니까 뭐 따돌림 왕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딸 중에 작은 딸이죠. 이제 모니카 마시아스가 이제 보면은 그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면서 북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도 되게 열심히 받고. 여기는 한국말 좀 하겠네요. 그러면.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학도 여기 그 북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의류학과 뭐 이런 이제 이런 쪽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북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김일성 사진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깔고 앉는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할 정도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이제 시리아 친구가 야, 너 북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아서 적응이 돼서 그런가? 싶다가 그럼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고. 나 요번에 그 베이징에 가는데 너도 한번 가자. 시리아 친구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요? 예, 같이 갑니다. 갔는데 정말 이제 그 북한 사람이 이제 처음 어디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간 것처럼 똑같은 어떤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 미 제국주의 원수들이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충격을 받았구나.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래 내가 너무 좋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일단 다시 돌아온 다음에 94년부터 나는 이제 떠나겠어. 근데 갈 데가 없죠. 적도기니의 그 쿠데타. 그렇죠. 아버지는 처형당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살지 않을까. 내 친구들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스페인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여기서 또 이제 적도기니 이제 딸내미가 이제 와 있다는 소식을 아니까 또 뭔가 이제 그 여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위협도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와요. 2007년? 이때쯤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2007년에 보면 이제 그 신문에 여러 번 인터뷰도 했어요. 모니카 마시아스라고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나는 평양의 모니카라는 책도 나옵니다. 지금 아직 절판됐나? 뭐 도서관에 보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돼 있는 책인데 읽어볼 만합니다. 보면은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은근 이제 우리랑 이제 연관이 있는 나라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바소고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뭐 지금까지 일당 독재하는 거죠. 일당 독재하고 2009년에 형식상 심심하니까 대통령 선거 한번 해봤는데 이제 95% 지지율 획득.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현재는 보장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 나이가 좀 있으신 모양이구나. 2030년이면 거의 90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전 세계는 뭐 가난한 나라에서 뭐 고라니 말려니 신경도 안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부터 이제 석유 로또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막 돈이 막 이제 막 넘쳐납니다. 복이 있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SOC 뭐 공항도 지어, 뭐 도로도 건설해.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향에다가 새로 수도도 만들어.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독재자답게 그런 크고 웅장한 사업들은 하는데 정작 사람들한테 이제 신경 써야 될 이제 교육, 보건. 이거 잘 투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영아 사망률이 한 20%. 20%요? 예. 5명이면 하나면 사망해요? 죽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리고 평균 수명 아직 60세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포갑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경찰한테 잡혀가면 네. 이제 일단은 고문은 일상입니다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언론 검열 4위, 뭐 부패지수 1등급, 뭐 안 좋은 건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데려다놔야 되니까 네. 이럴 때는 이제 가족이죠. 그래서 큰 아들이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겸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작은 아들이 네. 이제 석유 장관. 제일 돈 되는 일을. 네. 네. 그다음에 처남은 우리로 따지면 석유공사 사장. 아유. 그래서 이 적도기니가 네. 이런 와중에 그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또 세계적으로 한번 명성을 떨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 초반에? 예. 네. 이 대처 수상 아시죠? 대처 수상 영국의. 대처 수상. 예. 네. 대처 수상 아들이 네. 이 적도기니 쿠데타를 사주하는 쿠데타 음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 한바탕 아주 이 난리가 납니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 대처 수상 아들은 이제 마크 대처죠. 이제 마크라는 이름의 이제 마크 대처였는데 뭐 어머니가 이제 수상이었지만 본인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 좋았는지 네.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무기 밀매 사업, 그래요? 용병 사업, 예.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돈을 잘 벌었으면 좋았는데 망했어요. 네. 예. 망했는데 그 96년도에 이제 사람들이 꼬십니다. 야, 네. 여기 석유도 나고 그렇다는데 야 우리 저거 엎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 사업가인 이제 엘리 칼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이 사람은 1980년대 초반에 이제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이제 버는 석유 재벌이에요. 근데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했는데 적도기니 네. 이제 막 석유가 나왔잖아요. 95년에 났으니까 이제 96년쯤에 딱 엎으면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마침 이제 스페인에 망명해 있던 이제 그 세베로 모코라는 네. 이제 정치인이 있었어요. 적도기니 출신에. 그래서 같이 꼬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뭐 세베로 모코는 어차피 잘 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성공하면 석유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라는 조건으로 오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 칼릴은 이제 돈이 많은 양반이니까 $500만 냅니다. 쿠데타 비용으로. 그러면 용병들을 이제 모으고 네. 무기도 사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무일은 이제 이 대처 수상 아들이었던 마크 대처한테 맡기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마크 대처도 이제 혼자 일을 하려니까 이제 막막하니까 다시 이제 시몬 만이라고 영국 특수부대인 이제 SAS 네. 이제 출신인 이제 이 친구를 영입을 합니다. 원래 이 시몬 만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용병의 잔뼈가 굵은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망명 정치인, 그 다음에 석유 재벌. 뭐 유력 정치인의 아들 뭔가 이제 기묘한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권력 잡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이제 그 병력을 보잉 747에 태우고 이제 장비도 싣고 해가지고 이제 남아공에서부터 이제 쭉 남아공? 예. 뭐 이렇게 멀리서 시작을 해?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왜냐면 남아공이 제일 여러 가지 통신도 편하고 하니까 거기서 집결을 시켜가지고 비행기로 이제 이동을 하던 와중에 중간에 이제 짐바브웨에 이제 내립니다. 사람도 더 태우고 급비도 받고 하려고. 그러다 짐바브웨에서 이 체포가 돼요. 왜? 이 정보가 샜던 거죠. 시작도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적도기니에 이제 미리 선발대로 가 있던 사람들도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이제 가는 거죠. 예,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남아공에서 이제 인터폴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인터폴에 의해서? 예, 인터폴에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적도기니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정부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돈 들여서 용병 모으고 있는데. 모으고 막 이러면 이제 눈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잡혀가니까 이 대처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그때는 이제 수상은 아니고. 수상은 아니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긁어서 아들을 빼요. 아들을 이제 보석 뭐 변호사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래도 유력 정치인 막 그래도 이걸 또 뭐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 뭐 이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일단은 나옵니다 보면. 그래요. 예, 대처 수상이 참 말년의 자식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쿠데타는 실패했고. 쿠데타는 실패를 한 거죠. 뭐 어쨌거나 이런 와중에 이제 이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은 이제 호화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06년에 이제 영국에서 나온 뉴스에 보면 세계 독재자 가운데 뭐 8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정도인데 뭐 돈이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금도금으로 화장실까지 꼭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금을 좋아해. 금 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도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무슨 심리까 그건? 예, 옛날에 이제 그 이란 그 마지막 팔레비 네. 샤도 이제 보면은 보잉 747을 이제 금으로 도배를 했었는데 변기 여기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600억 원 정도의 전용기를 이제 개인 혼자 타고 다니려고. 아니 이건 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변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중에 2019년부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2019년 스위스에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들 중에 장남 부통령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방장관 네.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스위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슈퍼카 25대를 이제 압류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여기 이제 보이시죠? 보면은 화면에. 와. 예, 그래가지고 당시 압류된 게 이제 벤틀리 5대, 페라리 7대. 그러니까 페라리 7대인 걸 봐서는 아마 요일별로 한 대씩 타고 다니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람보르기니 3대, 뭐 부가티 베이론 1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경매로 이제 이렇게 쭉 내놔요 전부가. 압수된 차량들. 왜 근데 압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 혐의죠, 뭐 보면은. 예, 돈 세탁. 예, 이제 이분이시죠 보면은. 예.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걸 또 멋쟁이다. 인스타 뭐 이런데 잘 올려요. 자기 갖고 있는. 자랑도 해요? 네, 플렉스. 우리랑은 진짜 너무 다르다. 예. 그래서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겠네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세습 준비에 뭐 부통령에 임명하고 세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통령 아들 이분은 또 2011년엔 또 미국에서 또 한바탕 또 소란을 일으킵니다. 무슨 소란? 큰 손으로. 네? 2011년에 한 1년 만에 한 3억 달러 정도의 돈을 써서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3천억 원 이상? 예,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온갖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유명 물품도 이제 되는 거 막 사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 유명한 노래 뭐죠? 그 스릴러. 네. 이거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촬영할 때 입었던 이제 재킷. 그걸 장갑 경매로 사요? 경매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그냥 다 사들이면서 그 유명세를 탔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당연히 정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무부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저 자식 뭐지? 라고 해서 보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제 부패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다가 2014년에 이제 미국은 또 이 바게닝이 되잖아요. 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자 사치품 다 매각하고 그 중에서 너희들이 봤을 때 부패 혐의가 명확한 $10,000만 정도는 미국 정부가 몰수하겠다.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자. 자선단체. 예. 그래가지고 미국을 떠나요. 미국에서 추방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또 프랑스 법정에서요. 자기네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는 이제 놀 게 없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프랑스 법원이 이제 공금 유용 혐의로 또 이제 집행유예 3년에 이제 벌금 한 400억 정도를 또 선언을 하면서 선고를 하죠 보면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돈은 다 내고 다니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는 또 브라질에 또 한 180억 원 정도의 현금 귀금속들 들고 가다가 이제 또 브라질 세관 당국에 또 적발이 돼가지고 또 한바탕 뉴스에 또.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 대륙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섬으로 갑니다. 몰디브. 몰디브에 가서 이제 일단은 몰디브에 갔으니까 요트를 장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트 사진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와, 좋아 보이죠? 개인 요트예요? 네, 개인 요트예요. 개인 요트니까 이제 1,500억,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와, 예. 저기 이 길이가 이제 76m짜리고 그 다음에 승무원이 다 합해서 한 거의 100명 가까이 필요한. 예. 저 왜 끌고 다녀? 예. 몰디브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파티하고 뭐는 이러고 지내십니다. 화면 보이시면 재밌게 지내시죠? 아유. 예. 뭐 이제 바다 스킨스쿠버도 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제트스키도 타고 다니시고, 유유히 인생을 이제 즐기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도부들은 잘 살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하루 $2 미만의 이제 극빈층 생활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와중에 이 결국은 이제 참 보다 못한 미국이 이제 아까 뭐 자선단체 써라라고 했던 돈을 이제 야 적도기니 이 돈으로라도 이제 백신 맞춰라라고 하는데 이 주면 또 딴 데 쓸 것 같아가지고 유엔에다가 이제 기탁을 합니다.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그 유엔에다 지정을 하는 거죠. 요 돈은 무조건 적도기니 백신에만 이제 해주세요라고 해서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600만 달러 정도는 이제 국제의료재단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의약품, 의료 장비 이런 거 적도기니에만 써라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진짜 너무 한심하다 저 사람. 그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많지 않아. 150만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예, 뭐 인구도 이제 많지 않은데 석유는 펑펑 나. 그러면은 우리 중동 국가 뭐 그쵸. 이를테면 카타르나 예, 아랍에미레이트 정말 카타르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너 유학 가고 싶어? 다 유학 가. 뭐 예, 뭐 일자리 뭐 필요하면 외국 주변에서 있는 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잘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참 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자원의 저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오히려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접근을 더 하는 것 같고. 그 미국은 그러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좀 하면은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여기에 석유 자원에 투자한 아까 처음에 엑손모빌이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계 회사들이 주로 이 석유 채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선뜻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커서 나이지리아처럼 막 인구가 막 한 억 명이 넘고 이제 이러면 또 다르는데 그런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항상 외신에서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망나니 짓 하는 뭐 이런 걸로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도기니의 참 안타까움인 거죠. 뭔가 이 희망이 이 아들 보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한번 몰디브 가셔가지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죠. 아유, 좀 정신 좀 차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름 인플루언서예요. 저 사람이 왜냐면 저렇게 이제 플렉스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팔로우하는 사람도 한심하고. 저런 사람 팔로. 알겠습니다. 예. 뭐 적도긴이라는 나라. 오늘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예, 뭐 연말 맞이 이제 또 한번 또 우리 이제 또 밀린 숙제도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얘기 그리고 약간은 저는 화난 얘기, 씁쓸하죠. 씁쓸한 얘기 해주시는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